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OOP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 일단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주요 생성자, Primary Construct라고 하는 코틀린의 아주 유용한 생성자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일단 어떤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생성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 프로퍼티는 리드온이라든가 혹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밸류 파라미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또 만들게요, 여러분들. 자, 신규 프로젝트는 이번에는 저희가 학생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생들 스쿨이라고 할까요? 스쿨이라고 합시다. 스쿨 프로젝트라고 짓겠습니다. 스쿨. 그래서 학생, 뭐 교수님, 선생님 이런 어떤 새로운 클래스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쿨 프로젝트라고 한번 지정해 봅시다. 자, 스쿨 프로젝트에다가 한번 패키지를 만들고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래서 패키지는 일단 SCHOL이죠. 스쿨. 스쿨스라고 합시다. 스쿨스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하이 패키지로 학교에는 사람들이 있겠죠. people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schools people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chools people에다가 여러분들 신규 클래스를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코틀린 파일을 만들죠. schools.people에다가 학생들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students라고 하죠. student kt입니다. 자, student kt에다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schools.people인데 여기다가 주요 생성자를 이용한 그런 여러분들 프라이머리 컨셉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를 이용한 클래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시작하죠. 예, 소문자 C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클래스의 이름은 파일명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틀린에서는. 하지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리해줘요, 여러분들. 자, 대문자라든가 이렇게 또 숫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조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앞에는 영문 대문자가 관리적으로 좋은 거죠,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스튜던트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스튜던트. 자, 이렇게 해도 클래스가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어떻게 하죠? 예, 이것도 정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죠, 여러분들. 이것도 되는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여기다가 네, 이렇게도 되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죠? 디폴트 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랑도 다 있는 겁니다. 얘나 여러분들 디폴트 주요 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폴트. 즉 정의해주지 않아도 그 해당 클래스 스튜던트의 객체를 인스턴스화할 수 있어야 되죠. 즉 객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의 생성자가 호출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바를 혹시 배우실 때도 자바랑 클래스가 이름이 똑같은 함수가 생성자인데요. 반드시 한 번은 생성자를 통해서 클래스 해당 설계 도면의 타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객체로서. 한 번 호출되는 건데 그 호출되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생성자가 제공되는 거죠. 즉 정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있는 생성자가 바로 디폴트 기본 주요 생성자입니다. 주요 생성자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사실 풀 문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퍼블릭이다, 스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도 그냥 퍼블릭이기 때문에 이건 안 적어도 되지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네. 그 얘기는 퍼블릭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비저빌리티는 저희가 나중에 다른 섹션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 기본 비저빌리티에 대해서 배울 건데,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이 패키지죠, 현재. 이 파일 패키지, people 안에서만 나만 쓰는 거가 되겠죠. 여기다 붙이면. 근데 생성자에다가 프라이빗이면요, 클래스 안에서만 혼자 쓴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의 스태틱에 비견되는 것을 우리가 해볼 건데 그때 아마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은 요건데 요 퍼블릭 컨스트럭터가 주요 생성자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우리가 너무 길잖아요, 그죠? 생략해서 요게 가능하고요. 요렇게 하지 않더라도 요것도 기본 생성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요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면 돼요? 메인 함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만들어내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 s라는 거를 우리가 변수로 뒀는데 학생 타입이죠? 그냥 이렇게 빈 가로를 해서 호출하면요. 요 생성자가 바로 디폴트 주요 생성자 호출로 s라는 변수에다가 student라는 클래스의 타입의 객체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진 거죠. 인스턴스화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요. 자, 한번 주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학생인데 학생은 약간 좀 복합적인 데이터를 묶어서 우리가 새로운 타입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일단 필드랑 메소드 하나 정도 만들어 볼까요? 학생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뭐 소속 이메일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 나이가 있을 것이고요. 가입했을 때, 입학했을 때. 그다음 어떤 뭐 학점이라든가 점수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름은 우리가 리얼 네임이다. 이렇게 낙타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스트링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빈 문자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네, 문자 널은 아닙니다, 저건 여러분들. 널럽을 하지 않잖아요. 물음표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메일도 스트링인 건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스트링 타입을 생각해도 됩니다만 이메일 좀 우리가 특이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은 뭐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메일은 직접 입력받을 건 아니고요. 이 사용자의 이름 자체가 이메일에 혼합되어 들어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즉 리얼 네임이 널이 아니고 비문자열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막 쓸 수가 있겠죠. 우리 학교니까 뭐 schools org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이름 골뱅이 schools org. 뭐 중복 체크 같은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만드셔야 돼요. 실제 제품이라면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메일은 고유한 키가 되겠죠, 일종의. 자, joined age로 할게요, 여러분들. joined age는 정수형으로 해서 입학했을 때 뭐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일단 0으로 해놓을게요. 나중에 바꿀 겁니다, 다. 그 다음엔 점수 리얼 스코어로 했습니다. 리얼 스코어는 뭐 더블이나 플로터 같은 게 좋겠죠. 학점은 여러분들 뭐 4.5 만점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0.0F로 일단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는 바르가 아니라 발이 아니라 바르로 하죠, 바르. 바르로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밑줄 그어졌죠? 예,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읽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고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4개의 내용 필드들이 작성되어 있었으니까요. 밑에다가 행위를 나타내는 함수, 메소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위를 표현하는 메소드 한번 여기다가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행위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학생의 어떤 재학 증명 같은 걸 표시하는 걸 합시다. show status, 어떤 상태에 있는 학생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tudent 타입의 객체 변수에서 show status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학생 객체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건 일종의 재학 증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문자를 찍을 건데 한 줄 이상의 문자를 찍히니까 로우 스트링이 좋겠죠? 큰 따옴표 3개로 되어 있는 마치 템플릿이라든가 here document처럼 쓰이는 그런 로우 스트링이 좋겠네요. 스테이터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로우 스트링을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로우 스트링, 그죠, 여러분들? 로우 스트링에다가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학생의 어떤 재학 증명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은 좀 깔끔할 것 같고요. 한 4개죠?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제가 일단 쭉 긋겠습니다. 대강님들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하고요. 요쯤에다가 하나씩 해봅시다. 이름이 있었죠? 이 이름은 리얼 네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있었죠. 자, 나이는 joined age고 몇 살인가? 몇 세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학점이 있었죠? 학점은 아까 리얼 스코어로 했던 거죠. 어떤 포인트나 몇 점, PT를 할까요? 일단 어떤 이메일이 있었죠? 예, 이메일은
이메일은 가로를 좀 넣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메일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다가 이메일이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의 타입으로 객체가 만들어져서 인스턴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뭐 미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뭐 셀프도 있고 있는데 자바랑 똑같이 코틀린에서도 this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어떤 언어에서는 셀프, 어떤 언어에서는 me, 어떤 언어에서는 this라고 하는데 뭐 this 포인터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다른 언어에서는. 코틀린에서는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의 객체의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이야, 그 얘기죠, 여러분들. 사실 여기 있는 real name도 this.real name, joined age도 this.joined age, 얘도 this.real score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콜론을 빼먹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약 증명을 표시해주는 그런 템플릿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state라는 이런 지역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죠. 자, 이 지역 변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출력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함수인데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유닛이에요, uint 그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력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약 증명을 찍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4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지긴 하는데 발음은 세팅할 수 있는데 발음 세팅이 안 되죠, 외부에서. 그래서 이름이 빈문자고 그냥 빈문자에 요거랑 00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줘서 설정할 수 있게 하거나 근데 설정이 안 되죠. 발이잖아요, 발.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즉 학생 객체를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만드는 그 순간에, 즉 생성자가 처음 호출되는 순간에 얘네들은 초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설정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담당하는 게 뭐예요? 주요 생성자입니다. 바로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 자, 주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한번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뭐였어요? 이름이었죠.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한번 적죠. 그냥 소문자 name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자, 함수 인자처럼 적는 거예요. 스트링이죠? 네, 스트링. 네, 스트링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링인데 널러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널러블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융통성을 좀 부여했습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널은요. 자, 나이도 들어올 수 있죠? 정수입니다. 스코어가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들. 이메일은 받지 않아. 이메일은 이름만 있어도 이메일 주소를 우리가 스콜 org 그냥 무동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자, 플로트 타입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기본 인자를 넣어주면 우리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무조건 일단은 점수는 1.0은 줍시다, 여러분들. 그죠? 네, 1.0은 무조건 줍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name과 age랑 score라는 세 개의 인자값을 가진 함수를 정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함수는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스튜던트입니다. 그리고 주요 생성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인자값들은요, 클래스의 객체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지죠. 이 타입으로. 그때 이 필드들을 초기화하거나 설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인자값이라는 얘기예요. 즉 주요 생성자를 우리가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했어요? 이렇게 호출할 때 호출하잖아요. 여기다가 이 가로에다가 홍길동 20세 3.4F라고 넣어주면요, 요 name, age, score에 들어가서 여런데 필드들을 초기화하거나 이 함수들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생성자의 인자값을 저희가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오버로딩도 비슷하게 됩니다.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 뭐 이렇게 여러분들 디폴트 인자도 되고요, 네임도 파라미터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자, 네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리얼 네임은요 필드인데 요 인자값, 주요 생성자의 인자값 네임이 뭐 하면 돼요? 네임이 자, 널이라면, 그죠, 여러분들. 네. 널이라면은 뭔가 이렇게 해주고, 널이 아니라면 그냥 네임 쓰면 되잖아요, 요거. 자, 그래서 주요 생성자의 인자값을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에, 리얼 네임이라는 이 필드의 초기화에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보라색은 필드고요. 이렇게 그냥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함수의 인자값입니다. 그냥 이거 쓰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항상 객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학생 객체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리얼램, 이메일, 조인드, 에이지, 리얼 스코어는 항상 같이 묶여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초기화할 때 얘를 사용하는 거죠. 자, 기본 값을 엘비스 오퍼레이터로 저희가 이렇게 난 손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손님, 게스트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골뱅이 스크롤org가 되겠죠. 정수값은 정수인데 이 age가 여기 들어가면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널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0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age는 age 하시면 일단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age를 받아서 그냥 하는 거로 이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리얼 스코어도 이 스코어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1.0이 기본값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요 생성자를 활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요 생성자 인자를 이용해서 뭐 했죠, 여러분들? 필드를 초기화했어요. 여러분들 다. 그죠? 네임, 리얼 네임도 얘는 필드 활용했죠. age, score.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를 활용해 봤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학생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죠.